자, 금요일에는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 자리에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메이님이 오신 적이 있었죠. 남들과 다를 것 없는 부모의 마음,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요. 이곳 회원들과 자녀들의 삶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다큐 영화 너에게 가는 길이 최근에 개봉이 됐습니다. 오늘 그 영화의 주인공이 직접 스튜디오에 와주셨어요. 주인공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두 분이 계시니까. 비비안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비안이고요. 26살 게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네. 영화가 개봉이 됐잖아요. 너에게 가는 길. 네. 많이 좀 바쁘시겠어요? 네, 다행히 너무 다행스럽게도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잡히고 GV 일정도 좀 많아요. 관객과의 대화, 영화 보시고 대화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그렇군요.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는 무한 감사를 드리고 있죠. 영화 끝날 때마다 그러면 계속 그 1관, 2관 이렇게 막 다니시면서. 네, 시사회 때는 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스케줄 되는 대로 주말에는 한 4-5군데 쭉 장소를 돌고. 옮겨 다니시면서. 네네네. 그리고 평일에는 그래도 낮에는 또 관람객이 또 많지 않아서 저녁 GV 많죠.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난 여름 전주에서 영화제 상영됐었고. 네네네. 맞죠? 5월 초에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영화제. 다큐멘터리상 수상했었습니다. 이야, 영화를 보고 이제 뭐 시사회 개봉까지 오면서 이제 응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시사회 때 가보니까 바쁘셔가지고 인사도 나누기 힘들 정도였는데 주인공으로서 영화의 반응을 어떻게 지금 느끼고 계세요? 제가 이제 GV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반응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네. 제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받는 곳이고 시사회 때도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축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진짜 제가 인생 잘 살았구나. 영화를 주인공. 보시고 그리고 일반 관객들 그냥 약간 한 다리 건너 아시는 분들도 제가 시사회에 초대하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정말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냥 나는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쵸. 선량한 나는 그냥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너무 모르고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영화 한 편으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심지어 본인의 인생까지 또 돌아보게 됐다는 그런 평도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네.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그런 네네. 영화구나 이런 지금 짐작을 하게 되는데 좀 더 이제 앞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영화에 등장한 자녀들은 어떤 얘기를 하나요? 반응? 저희 아들은 저랑 비슷하게 좀 관심 받는 걸 좋아해가지고 본인이 지금 나서지 못하고 있어서 엄마가 주인공이 된 거에 대해서 조금 슬퍼하고 있고 한결님은 나비님한테 전해 듣기로는 영화 개봉과 함께 그래도 많이 심신이 좀 안정되시고 되게 좋아지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렇군요. 다행스럽습니다. 자, 뭐 저희가 시사회 때 그 무대 인사에서 비비안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떠올라요. 한 번 보면 퀴어 영화다. 2번 보면 가족 영화다. 3번 보면 여성 영화다. 4번 보면 인생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 것 같고 정말 저희도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드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어요. 아마 그런 의미로 하신 얘기인가? 그렇죠. 네. 일단 제가 가진 정체성이 거기 다 있습니다. 저는 성소수자 부모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직장 생활하는 여성이기도 하고 한 집안에선 엄마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또 한 사람으로 보면 한 사람이 그냥 인생 얘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 번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볼 때마다 조금 느낌이 달라지는 내가 느끼는 포인트가 좀 다른 지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 번 관람해 주시면 더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었죠. 지금 앞서도 비비안님은 나의 자녀는 게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다른 주인공인 나비님은 내 자녀는 뭐 복잡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억을 지금 못하겠고 FTM? 네네, 그렇죠. 뭐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네네네. 이거 좀 설명을 안 FTM은 female to male이라고 이제 저희가 태어날 때 사실은
그 성별을 지정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사로부터.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지정 성별이라고 하거든요. 아. 지정 성별은 피메일 여성이었으나 네. 본인은 남성으로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은 수술을 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몸을 갖는 것도 성확정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성전환 수술은 옛날 말이고 요즘은 그렇군요. 성확정 수술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표현하는군요. 주시면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성을 확정해 주는. 그래서 그리고 바이젠더 저도 그게 이제 뭔 옆에서 말이에요? 많이 주워들어서 네.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바이젠더 펜노멘틱 에이섹슈얼. 바이젠더는 이제 젠더라는 거는 내가 느끼는 심리적인 성이잖아요. 네. 그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여성으로도 아. 느끼기도 했다가 남성으로도 느끼기도 했다가 약간 그런 느낌이고 네. 그다음에 바이젠더 펜노멘틱. 펜이라는 거는 사실 모두를 다 뜻하는 거니까 로맨틱은 모두에게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걸로 알고 있고 에이섹슈얼은 어떤 섹슈얼한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뭐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무성의 자랑은 다른 거고요. 예. 로맨틱 저희가 왜 사랑이라는 거니까. 예, 사랑이라는 거는 로맨틱한 끌림도 있고 그럼요. 섹슈얼한 끌림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조금 구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나비님이 안 오셔서 네. 이걸 직접 못 듣고 나빈이 또 바쁘셔가지고 다른 일정으로. 네, 비비안님한테 들었는데 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이런 단어에서 약간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조금 생기긴 하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네. 어쨌든 성소수자라 그러면은 보통은 동성애 그리고 또 트랜스젠더 이 두 가지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더 세부적인 다양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혹시 더 다양한 정체성이 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네, 그런 예. 생각이 들고.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떤 학자는 지금 65가지의 정체성이 있다고까지 이 안에? 또 발표를 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뭐 남성 여성으로 사실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이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나눠지려고 되게 괴로운 사람들이 더 많다. 있다. 예. 그래서 네. 그냥 저희가 사실 학습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계속 새로운 정체성이나 지향에 대해서 생겨나더라고요. 그 언어들이.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금 젊으신 분들은 어쨌든 나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찾아가시는 중이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그가 말하지 않는다면 사실 물어보지 않는 게 예의고 또 말씀을 해주셨을 때 모르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걸 설명을 물어볼 해줄 수 수도 있겠니? 있고. 예, 예.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고 예. 네. 그렇습니다. 공부가 정말 필요한 네. 거군요. 사람이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아요. 영화 시사회에서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그 아드님하고 캐나다 축제였나요? 퀴어 축제에 네네네. 참여하셨던 모습이 상당히 기억에 남는데 너무 두 분이 거기서만큼은 그렇게 밝고 명랑하고 너무 즐겁고 네네. 그런 모습이어서 우리나라 퀴어 축제에 근데 참여하셨었던 모습도 좀 나오잖아요. 네. 그건 축제 분위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캐나다 외에 이제 외국에서는 프라이드 축제라고 이름을 아예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프라이드를 자긍심을 가지는 날. 근데 그런 그 선진국은 사실 기본적인 법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뭐 차별금지법은 당연하고 동반자법이나 뭐 동성혼 법제화나 다 저희 되어 나라보다는 훨씬 더 그런 기본 보장이 잘 돼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프라이드 축제가 있다는 거. 근데 그거는 어쨌든 사회 인식이 지금 바뀌어져 가지만 그 안에서 조금 차별이나 혐오를 당하는 날들이 있더라도 그날 와서 우리가 다 치유해 주자는 어떤 그 사회 그런 분들이 의미군요. 다 그래서 진짜 응원과 지지를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캐나다 프라이드 축제를 정말 갔다 와서 진짜 더 많이 진짜 그 성소수자 부모로서 되게 저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거기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받으셨어요. 예. 그 옆에 막 축제 할 때 옆에 막 길에 서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시민들이. 설 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거의 관람석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를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 인도를. 걸어 다닐 수도 없을 만큼 꽉 채우시고 빽빽하게 차도는 당연히 8차선 이런 걸 막아서 다 막아놓고. 한 2-3시간을 퍼레이드를 진행하는데 진짜 규모가 정말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말 다들 환호해주고 저희 아들이 또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약간 양가 감정이 생겼어요. 너무
즐겁다가도 또 한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속으로는 이럴 약간 수 없다는 네. 게 속상하시죠. 네. 부모 입장에서. 이거를 정말 이거 한 번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너무 좋아하고 그렇죠.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정말 이런 프라이드 축제를 와보고 싶어하는 그 외국을 되게 가고 싶어하더라고요. 성소수자들 이유가 얘기 거기 있는 들으니까 거군요. 예. 그거를 하면 네. 정말 그 에너지를 받으면 너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법제도도 마련이 돼야 되지만 평소에 보이지 않게 있었던 그렇죠. 그런 차별이나 뭐 혐오를 그날 하루만큼은 프라이드로 바꿔주도록 모두가 마음을 먹고 거기 네. 그 자리에 가준다는. 네, 진짜 사람도 네, 많아요. 그렇군요. 네. 프라이드 축제. 참 너무 다르고 그것이 변화되겠지 하고 이제 또 기대를 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시리라 그런 생각이 네네. 드는데 개인 아들의 모습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영화 속에서 그 애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애인의 어머니가 나오시는 장면에 네네. 저희가 사실은 조금 처음에 가슴을 졸였어요. 네, 네. 어머님이 맞지는 않나? 좀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되나 아니 근데 그 진짜 어머님도 너무 네. 대단하신 게 커밍아웃 받아들이고 그게 한두 달 만에 찍으신 씬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분도 대단하신 어머니세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저보다 높으셨던 크고 분이라. 또 너무 기대하시면서 네. 자기도 또 같이 노력해서 그 아들만큼 되려고 막 네네. 하신 분이라 그게 다 송두리째 혹시 기대가 무너지는 그렇죠.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애인 성준 씨가 커밍아웃을 못했던 이유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대가 본인한테 너무 쏠려 있으니까 그 실망하는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어머님은 한 달 만에 정말 내가 다시 아들을 찾은 기분이다라고 영화에서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들이 뭔가 말을 못했던 부분까지 느끼고 계셨던 예, 거죠. 그렇죠. 뭔가 멀어졌다는 그런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의 가장 되게 중요한 얘기를 엄마랑 나눌 수 없으니까. 다른 거는 하지만 네. 이 얘기만큼은 내가 엄마가 네. 할 수가 없다. 예, 그럼 그러니까. 벽이 느껴지겠죠. 그렇죠. 비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거를 온전히 터놓음으로써 그 어머니도 다시 아들을 찾은 기분이다. 그렇죠. 예. 그만큼의 부분을 잃었다가 다시 예, 찾으신 거죠. 그만큼 가까워지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성준 씨, 애인 성준 씨의 모습을 보면서 성소수자들이 부모님한테 말하는 게 왜 힘들지 네. 그게 조금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은 사실 부모가 제일 어떻게 보면 넘어야 될 첫 사실 번째 산이죠. 첫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자식에게 네. 있어서 부모는. 그렇죠. 처음 태어나서 처음 사랑하게 만난 되는 사람. 사람이잖아요. 특히 엄마, 뭐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잃을까 봐 두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안 보게 된다면.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지해주면 너무 좋은데 네.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이게 무섭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최고로 정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네, 사람이고 지지를 받았을 때 자신이 에너지가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만큼 위험 부담이 따르니까 더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친구들이나 뭐 직장 동료라든지 그렇더라고요. 예, 이런 사람한테는 더 얘기를 쉽게 하는데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찌 그럼 그 본다면. 사람은 뭐 잃어도 사실 내가 크게 상관없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부모님들이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부모 모임이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참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지를 부모 모임이 해주겠다는. 진짜 최고의 지지자들 모임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들에게. 그렇군요. 정말 그 아들의 연애를 그러면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심정은 어떠신지. 처음엔 제가 원래 자식이 네.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걸 또 못 받아들이는 네. 부모님들도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걸 이제 저는 동시에 또 네, 같이 다른 낯설음까지 또 같이 와서 사실 영화에서 조금 제 눈동자가 흔들리는 장면이 봤어요.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나는 네. 이겨낼 거야. 뭐 이런 그런 어떤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예. 다큐멘터리니까 감독님이 그런 걸 잘 찾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지금 얼마나 된 거죠? 지금 이제 사귄 지 3년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조금 롱디를 했기 때문에 예. 예. 뭐 유학 가 있는 동안 그렇죠. 멀리서 떨어져 연애를 있었으니까. 하다가 방학 때 들어와서 만나고 그럼 처음에는 좀 영화 속에서 보면 좀
과장되게 기뻐하시는 것처럼. 제가 그죠. 왜냐하면 실제 마음속은 완전히 아직까지는 편치는 않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아들을 생각해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들을 생각해서 내가 환대해줘야 된다는 그게 의무감이 되게 강했는데 네. 저도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조금 서툴렀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부모는 네. 또 자식을 여럿이 있으면 연습을 좀 해가면서 네, 키우지만 맞아요. 요즘에 많지 않다 보니까 네네. 항상 처음이고. 예. 자, 이 너에게 가는 길에 재미도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소소하게 부모와 자식 간에 어느 부모든 어느 자식이든 겪게 되는 갈등과 또 그 안에서 해소되는 그런 기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그 재미 못지않게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비비안 님이 이제 꼽으시는 명장면. 원래 영화를 보고 나면 나 그 장면이 제일 좋았어.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잖아요. 제 거 얘기해야 되나요? 나비님 거? 아니 하나씩 하시면 제 거는 네. 그냥 진짜 얘기하면 캐나다 키퍼 장면이 정말 저희 아들이 네. 너무 정말 뛰어다니면서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캐나다 퀴어 축제 할 때 정말 네. 너무너무 네. 활발하고 너무 그쵸. 기분이 좋은 게 얼굴에 보이더라고요. 그 본연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는. 예.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저희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제가 정말 최대로 너무 즐거운 날이구나 저 날이. 그게 느껴져서 사실 매번 볼 때마다 좀 눈물이 나기도 하는 장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비님 장면에서는 그 사실 결은 비슷해요. 그 한결님이 그 바닷가에서 물놀이하는 장면. 네. 기억나요. 네, 그걸 쳐다보는 그 나비님이 정말 되게 제가 자유로워 보인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동안. 얼마나 저렇게 자유롭고 싶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나비님의 어떤 눈빛에서 보이는 그런 마음속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는 어쨌든 좀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러네요. 그게. 지금 뽑아주신 그 두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일치하는 장면이고 감동적인 장면이고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지지하는 거에는 깊은 사실은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죠. 그들이 자유롭기를 바라는 네네. 그 마음으로 지금의 활동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네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소수자의 아들의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면서 성소수자의 어머니라는 이제 정체성을 갖게 되셨는데 네. 비비안님의 정체성을 또 알게 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비비안님도 상처를 받으실 때도 있고 힘을 받으실 때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뭐 어쨌든 퀴퍼 같은 데 가면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상처 주는 말과 글을 많이 하셔서 사실 그때 좀 상처는 받지만 그때는 사실 당사자들을 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 상처는 사실 못 돌아봤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 영화 장면에서 나오지만 인천 키퍼 때문에 저도 좀 많이 힘들었고 그 당시에는 정말 막 싸우려고 이 당사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축제를 저도 하겠다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막 굉장히 부딪혔죠. 극렬하게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저도 그 트라우마가 좀 갔거든요. 근데 당사자들은 지금도 사실 힘들어하고 계실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런 데서 사실 제가 너무 힘들지만 제 주변에 제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95%는 정말 지지와 응원을 많이 보내주고 제가 그저께 사실 제 친구들을 모아서 단체 관람을 한번 했거든요. 한 60명 정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제가 걸어다는 커밍아웃이라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빨리 영화를 하셨군요. 찍은 거는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죠. 예. 그랬더니 이제 정말 그 60명이 저희 그 와서 저한테 정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는데 진짜 힘이 많이 되고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이들이 다 이제 약간 부모의 나이다 보니까 그렇죠. 전부 너무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도 부모로서 좀 되돌아보고 그렇죠.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뭐. 예, 영화 속에서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아이하고의 관계라는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우리가 정말 아이를 알고 있나?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고요. 정말 활동하시면서 이게 커밍아웃을 걸어다니면서 계속 하셔서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시면서 집회도 나가시고 부당함에 대해서 이제 막 목소리를 내시고 변화가 본인한테도
있지 않았을까? 엄청 많았죠. 저는 사실 제가 사회적 소수자잖아요. 여성으로 예. 살았으니까. 예. 그래서 정말 과거를 되돌아보면 제가 길에서 진짜 밤에 누가 쫓아와서 집에 뛰어간 적도 있고 대중교통에서 성추행을 당한 적도 있고 사실 그렇죠. 그랬거든요. 네. 젊은 시절에 저를 네. 돌아보면. 그럼에도 제가 사회적 소수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의 일을 겪으면서 나 사회적 소수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사실 동성혼이 우리나라에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결혼을 하고 싶어요. 얘의 성향은. 그것도 엄청 성대하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결혼의 권리를 안 준다니 이건 진짜 부당하다. 그런 얘기도 제가 그래서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동성혼 법제화하라고 진정도 접수해 놓은 상태고 언제 그렇죠.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한테 주어진 게 되게 특권이었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 권리를 못 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생각도 많이 하고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가고 있는 제 자신이 저는 되게 자랑스러워요.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내 자신을 네.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셨다는 걸 느끼네요. 네. 지금 앞서도 잠시 캐나다 얘기해 주시면서 법제화된 그런 지지 법으로 많은 것이 이미 다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그 영화 속에서도 성소수자 자녀들과 부모들이 차별금지법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회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저 여기 배지도 달고 왔어요. 달고 오셨네요. 예. 지금 다 밀어놓은 상태죠. 지금 그렇죠. 국회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지금 2024년인가로 미뤄진 국회 끝날 때까지 밀어놓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날 평등행진 집회를 하면서 저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은 평생 나는 소수자가 될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아요. 자기는 차별받고 소수자로서 차별받을 일이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약간 남의 일 취급하듯이 약간 미루기도 쉬운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사실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다 살 수는 없지만 근데 상상을 하고 그들과 함께 내가 뭘 해나가야 되나. 사실 국민의 대표인데 그 다양한 국민들의 삶을 상상하고 그들의 삶에서 뭘 내가 해줄 수 있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진짜 안타까워요. 그분들에게 저희가 시사회도 다 초대하고 다 오라고 국회의원 전체에게 편지도 썼거든요. 저희가 손편지 써서 다 돌리고 이 영화를 좀 꼭 보러 와달라. 오셨던가요? 그래도 한 국회의원 10분 정도는 오셔서 지지도 많이 해주시고 하셨지만 이게 참 법으로 연결되기가 아직은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회도 하고 천막 농성도 하고 네 온라인으로 이제 막 집회 발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멈추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네,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힘 빠지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네, 지금 사회 구성원 분들의 또 지지도 그 안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요. 예. 영화에 나오는 부모님들은 이제 다들 자식의 정체성을 받아들였지만 영화 밖의 그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분, 아직도 자식을 이해하려고 그냥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들에게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성소수자 자녀를 사실 부모가 되게 되는 게 저는 선물 같은 일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제 인생에서 내 우물에 그냥 갇혀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그게 그 하늘이 다 우물에서 보이는 하늘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 우물이 깨지는 느낌이고 그걸 선물 같은 걸로 받아들였을 때 정말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는 혹은 훌륭한 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거든요. 그게 사실 저희 너에게 가는 길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니까 꼭 놓치지 말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갑자기 부모 얘기를 계속해 주시니까 부모란 게 뭘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아마 이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고 끝으로 부모라는 게 뭘까요? 제가 사실 활동을 하면서 성소수자 부모는 어때야 되나 이런 거를 막 고민하다가 보니까 결론은 그냥 부모는 어때야 되는가. 그러니까 일단 아이를 존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존중해서 평등한 관계를 맺고 적당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거죠. 사실 부모도 자식으로부터 이해받길 원하잖아요. 그럼요. 그만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면 되죠. 근데 자꾸 자식은 나만 이해해줘, 너는 이해 못하겠어 이러는 부모님들이 많아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주시면 훨씬 함께 잘 갈 수 있는 길. 너에게 가는 길. 네. 자, 금요 초대석 오늘은 영화 너에게 가는 길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인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비비안님을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 에너지 그대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 여기서 이제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림의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죠. 여기보단 어딘가에.